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정보,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 준비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고려 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인사팀의 경력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의 졸업 학력 소지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인 과장급의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중견기업과 대기업 인사 담당 및 총괄 업무 경력이 있는 분과 인사 ERP 전산 개발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다산북수에서 경제, 경영, 자기개발 분야와 해외 문학분야의 도서 편집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도서기획 및 편집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단행본 편집기획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국내에서 기획 및 편집 경력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근무 지역은 파주 출판단지 내에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7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풍인무역 인사총무팀에서 경력 정규직인 총무 담당자와 1년 계약직인 인사총무 담당자를 채용합니다. 두 분야 모두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경력직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운전과 영어, 베트남어가 가능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에이텍 마케팅팀에서 경력직 정규사원을 모집합니다. 성별은 무관하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분 중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인 대리에서 과장급인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어 또는 중국어가 가능한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1월 7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취준생들에게 알짜배기 자격증 정보만 알려주시는 분이죠. 금요일의 남자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오늘도 금요일 날 이렇게 또 가을비가 내리니까 그쵸. 또다시 되게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이 단풍이 뭐 붉고 노랗게 너무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비에 또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추억 얘기하고 네. 가셨잖아요. 무슨 추억이 가을에 많으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추억이 좀 많이 밀려오네요. 네. 제가 가을의 추억하면 이 늦가을의 추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성주에 그 취업 캠프 진행 때문에 성주에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맛집을 검색하다가 한정식 맛집 방문을 했습니다. 네. 방문을 했는데 식자재가 정말 신선하고 음식이 정말 맛있어갖고요.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맛있냐? 여쭤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농가 맛집이었더라고요. 네. 이 농가 맛집 같은 경우는 지역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식재료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곳인데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하고 경기도도 제가 자주 가는데 그 농가 맛집, 특히 횡성의 농가 맛집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정말 대표님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시니까 네. 정말 그 지역마다 맛집을 정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맛집 정보 좀 아끼는 거긴 하지만 그 맛집 리스트를 오늘 끝나고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맛집의 추억을 얘기하다 보니까 반대의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수원에 또 특강을 하러 갔다가 돈가스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요? 그 매장의 청소 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샐러드가 나왔는데 양배추가 좀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집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네요. 좀 있습니다. 유명한 집인데도. 네.
그 식자재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또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자격증 정보 네. 식자재와 관련된 맞습니다. 게 아닐까.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사실 이 마케팅 3종 세트 플러스 원 네. 한 번 더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번 주는 조금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셨나 봐요. 맞습니다. 이제는 먹거리 3종 세트로 오, 먹거리 좀 3종 기대해 세트. 주시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할 텐데 제 추억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맛집과의 관계성도 굉장히 높은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이 보인다 공식 퀴즈남인데 제가 퀴즈를 조금 많이 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공식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맛집이 맛있으려면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음식이 맛있고 또 고객의 건강까지 지켜야 되는 게 맛집인데 예. 이런 맛집이 되기 위해서 핵심 사항은 무엇일까요? 네, 긴장됩니다, 저도. 네. 일단은 그렇게 건강을 강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뭐 위생 상태나 식자재 상태 뭐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거 아닐까요? 역시 뭐 예리하다라고 네. 제가 아니 오늘 먹거리라고 또 이미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또 예리하게 맞추시기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맛집이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게 식자재의 품질 관리입니다. 기본 요소이자 핵심 요소고요. 식자재가 좋아야 최종적인 메뉴죠. 음식도 맛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엔게일 지수가 높은 이 조서연 아나운서와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쯤 하면 이제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자격이 바로 외식, 식품, 먹거리 관련한 우리들의 국민들 건강과 직결된 자격증인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을 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사 일단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희가 알고 있는 농산물 품질 관리사가 맞는지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네. 어떤 자격증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농산물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활동을 통해 생산된 재화, 그리고 농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 곡식, 채소, 과일, 달걀, 특용작물, 화훼 따위가 있다. 생산 과정의 특성에 따라 경작을 통해 생산된 재화와 사육을 통해 생산된 재화로 구분하여 전자를 경종류, 후자를 축잡류라고 말한다. 경종류는 다시 식량작물, 채소, 과일, 특용작물, 약용작물, 전매작물, 화훼식물, 버섯류 등으로, 그리고 축잡류는 가축, 축산물 등으로 구분된다. 예. 이렇게 정의를 이게 이제 농산물인 맞습니다. 거죠? 네, 농산물에 관한 정의를 해드렸고요. 이 유통에서 공산품 외에 신선식품이라고 하는 게 바로 농축수라고 합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농산, 축산, 수산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디저트가 없으면 안 되는 제가 빵돌이, 오, 네. 제가 빵돌이인데 그래서 저는 곡식류에서 밀 네. 굉장히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과일, 그리고 사육하는 동물이 제공하는 산출물이죠. 제가 달걀하고 우유도 참 좋아하는데 네. 이 계란과 우유, 벌꿀 등이 저한테는 참 좋은 제가 많이 이용하는 네. 농산물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선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꽃이라는 그 단어가 또 떠오르기 때문에 화훼가 참 어울리는 단어다. 네, 저는 축산, 고기. 축산이요? 고기. 또 이렇게 이미지를 또 조금 깨시면서 네. 네. 꽃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고기. 네. 고기요. 또 이렇게 나오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꽃말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꿋꿋이. 네. 꽃말이 욕망. 네. 좀 처음부터 이상한데 욕망, 열정, 기쁨, 아름다움, 절정. 이 꽃말이 바로 그 빨간 장미거든요. 예. 그래서 저 평소에 조선 아나운서께서 이 빨간 장미와 조금 이미지가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빨간 고기. 네, 빨간 고기. 네, 농산물 정의가 이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농산물 품질관리사 활용될 곳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과 소비자들이 먹거리에 관심이 참 높아졌습니다. 지금 요즘 보시면 트렌드가 먹방, 그리고 여행 가서도 뭐 맛집 가고요. 그쵸, 그리고 네. 먹거리가 참 포커싱이 되는 그런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농산물에 대한 품질 관리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은 점점 더 더해갈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외숙모댁이 이 배과수원을 하세요. 오, 예, 네. 그래서 제가 찾아뵐 때마다 넓은 과수원과 전원주택을 보면서 네.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조금 이제 부러운 마음을 예. 갖고 너무 있는데 좋죠. 배도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에 있는 그 바퀴 달린 농기구가 1억이 넘는 사실에 와. 깜짝 놀랐고요. 네. 또 온라인으로도 이제 매출을 올리고 계신데 매출을 듣고 또 2번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비즈니스를 참 잘하고 계신데 네. 중요한 게 바로 이 농업이라는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걸 제가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도시농부 그리고 천연농부 뭐 이런 농부 시리즈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업도 잘하고 계신데 이런 귀농을 통한 비즈니스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 농업 분야 바로 해당 분야와 관련된 농산물 품질 관리사 정말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품질을 관리한다라는 말 자체는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렇다면 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취업이랑 직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저희 취업이 보인다기 때문에 취업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자격증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농립축산식품부 소관이죠. 그리고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립축산식품부 제가 뭐 이렇게 좀 더듬고 있는데 그만큼 취업이 보인다 해서 네. 처음 나오는 어, 요 부위인 것 같아요. 긴장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색다르게 한번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예, 색다르게. 해당 기관에서는 농산물 품질 관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른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식품부 장관이죠. 농산물 품질 관리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지의 생산자 조직 그리고 농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 개발 및 브랜드 개발, 그리고 물류 효율화입니다. 그리고 판촉 및 바이오 관리 등을 진행하는 종합 조정 관리하는 전문가다라고 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농산물 원산지 표기가 요즘에 참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쵸. 이 위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위반 행위를 급증하는 그 부분들을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입했다라고 도입 취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품질 관리사라는 게요. 네. 품질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개발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상품 개발도 해야 되고 네네. 유통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이런 주요 업무들을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면 더 감이 오실 수 있을 텐데 네.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등급 판정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산지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농산물의 출하 시기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 기술 등에 관한 자문도 진행하고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선별, 저장, 그리고 포장, 그리고 모든 이 시설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장 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가 참 중요한데 이 해당 부분까지도 지도 유통 효율화에 관한 이 모든 전반적인 내용까지 진행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법에 따른 그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생산된 순간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순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리를 하는 자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은 어디를 취업을 할 거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공공기관이나 네, 공기업 이런 그렇죠. 쪽으로도 어느 정도 가산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 같거든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취준생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정말 선호하는 공기업 공공기관 정말 중요하죠. 우리 농산물에 관한 부서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드리면 이 공공기관 그리고 농업직 공무원이죠. 시험에는 필기 시험이 3% 가산점이 네. 주어지고요. 그리고 농협 취업에 있어서는 배점이 5점으로 가산점으로 와, 되어 있다. 상당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자격을 위해서 오늘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지인인데 제가 경력직하고 그리고
이제 승급 심사도 컨설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분 당연히 승진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더니 와, 이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와, 우리 유통에 있어서는 정말 긴장되는 자격이다. 긴장되는 자격이요? 맞습니다. 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형마트죠. 그리고 유통회사에 이 품질관리사분들이 나오셔서 네. 농산물에 대한 품질과 그리고 제일 많은 부분이죠. 원산지 표기사항을 점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적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해당 자격증 그리고 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에 관해서 얘기를 들으면 긴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업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더니 와, 지원자는 이 해당 자격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조건 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업체 그리고 농산물 관련된 공공기관, 공기업에 지원을 하실 때는 이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굉장한 우대와 혜택이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해당 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산물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죠. 네.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농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리고 농산물 산지의 유통 조직이죠. 그리고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도 있고요. 그리고 식품회사, 지자체 환경 관련 시설입니다. 그리고 농업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품질관리사,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이 법인을 설립해서도 농산물 관련 비즈니스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해당 이제 직종이나 네. 회사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네. 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자격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워낙 좀 먹거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워낙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네. 점점 더 그 먹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기대감이 네. 높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이 앞으로 정말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가 참 중요합니다. 네. 제가 확인을 드리면 이제 제가 식품사업부, 외식사업부에도 올해 영업관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 식품과 외식이 원자재가 바로 식자재 관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식자재 구매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핵심 업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원가율과 그리고 메뉴의 퀄리티 그리고 고객 만족까지 이 품질 관리를 통해서 식자재 구매 관리를 통해서 천지 차이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5대 법적 사항 중에 잘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적발되는 거죠. 상반되게 얘기하면 보관 온도 미준수 그리고 원산지 미표기 그리고 유통기한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보면 영업 중에 바빠서 이 냉장 보관해야 되는 식자재를 네. 실온에 방치한다거나 그리고 유통기한을 넘겨 쓴 식자재 그리고 원산지가 바뀐 그 입고 품목을 바꾸지 않고요. 기존 원산지로 표기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이 실제 사례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들이 영업에 굉장한 타격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품 외식 비즈니스에서도 이 해당 자격이죠. 취득해서 활용한다면 농산물 품질 관리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해당 지식들을 가지고 식품 종사자, 외식 종사자 관리자분들께서 활용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농업, 농산물 하면요.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다 보니까 뭐 기계, 드론을 통한 농작물 그렇죠. 예, 관리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없어지는 자격이나 직업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그 산업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뀐다면 줄어드는 잡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농산물을 구매할 때 저는 그 유기농 샵이죠.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꿈꾸고 자연을 주는 그 이제 브랜드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네. 그런 니즈에 맞춰서
농산물 관련 직종에서는 앞으로 꼭 필요한 직무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자격이다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농산물 품질 관리사 어떤 자격증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합격률 먼저 짚어볼까요? 네,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그 5년간 평균 합격률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합격률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이 자신감을 조금 못 가지시면 어떨까 고민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너무 또 이게 자신감이 넘치셔서 준비가 좀 부족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 두 개를 제가 이제 밸런싱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 같은 경우는 5년간 평균 합격률이 1차가 35.8%입니다. 2차 같은 경우는 19.6%로 너무 낮다. 맞습니다. 조금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네. 특히 2차 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걸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 어려운가 본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합격이 한 자릿수였습니다. 5.9%네요. 5.9%요? 네, 5.9%였는데 이게 올해는 보시면 27.6%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올해는 쉽게 해주신 거 아닐까요? 그런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농산물 품질 관련 법령이죠. 그리고 원산지 표기 등에 관한 내용은 1차와 2차 중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이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 퍼센트를 보자면 집중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합격률이 상당히 낮아서 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네. 이게 뭐 굉장히 시험이 좀 어렵거나 힘든가 보네요. 네, 조금 이제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1차는 이 4과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백문항 같은 경우 사지선다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객관식으로 부담이 덜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 2과목으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10문항으로 20문항만 풀게 되고요. 그리고 모두 다 주관식이다.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기 와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응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말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합격 기준, 그리고 과목을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 시험 과목 같은 경우는 농산물 품질 관리 법령,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이죠. 그리고 농산물 유통론과 그리고 원예 작물화, 그리고 수학 후의 품질 관리까지 해당 과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객관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실무 시험 2차죠. 농산물 품질 관리 실무와 농산물 등급 판정 이 실무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실무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적용된다. 그래서 서술로 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이죠. 그리고 총점은 60점 이상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과목을 취득하시면 합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서술형이고 주관식이라고 네. 하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됐다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만큼 부담스럽거든요, 주관식은.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 공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조선 아나운서의 표정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 예, 실망스럽네요. 아까 네. 방송 전에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네. 또 관심을 제가 보이시고 또 인생 이모작을 또 네, 이모작을 농산물 준비하시면서 품질 관리사로서의 길을 걸어볼까 했는데 5.9%라뇨. 네. 정말. 제가 힘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거래사를 이제 내팽겨치시고 네. 요 해당 자격으로 갈아타시려고 하시는데 공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관련 경험이 참 중요하고 전공이 중요하다. 그리고 경험과 지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 3시간 기준으로 5개월 이상 준비를 하시면 우선 투자를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간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을 참 조정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인강과 독학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강으로 집중해서 준비하시면 이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기가 어려운 만큼 기본서와 이 기출문제집 2가지를 병행하셔서 준비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시험이 한 번이면 네. 정말 칼을 갈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한 번에 시험 되셔야 되니까.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일정이 참 중요한데요. 일정은 연 1회 그리고
접수부터 최종 합격까지 1, 2차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품질 관리사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시나요? 네, 뭐 취업 시에 이제 영업 그리고 유통 그리고 식품과 외식에 관련된 그 회사 직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고요. 그리고 제가 멘토링하는 그 취업 멘토들 가운데도 이 식품과 외식에 관련돼서 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유통관리사 그리고 물류관리사 다 제가 소개해드린 자격인데 이 해당 자격과 시너지를 내는 이 직무 관련 자격이기 때문에 함께 취득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영업과 유통 그리고 식품관리 직무까지 모두 검증받고 인증받으시는 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모두 지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주변에 이렇게 농산물 품질 관리사 자격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좀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만족도는 우선 높고요. 그리고 네. 우선 많지가 않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취득을 하시면 훨씬 더 우대 그리고 가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그 식자재 구매 관리 과목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한 5, 6년 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과 식자재 보관에 관한 내용인데 어떻게 미래에는 식자재 구매 관리가 효율적으로 가능한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더니 이 냉장고에 식자재를 넣으면 알아서 유통기한이랑 이제 구매 시점까지 알려주는 이 알림 기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미래에는 그냥 제가 예측한 거지만 그 식자재를 냉장고에 넣으면 알아서 조리를 하는? 조리. 조리까지는 뭘까요? 많이 가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미래에는 있을 수도 될 것 있죠. 같습니다. 예, 네, 맞아요. 미리 조리를 해놓는. 그래서 연동돼서 냉장고와 뭐 가스 렌지와 오븐 함께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인덕션이랑 같이 해서 그럼요. 가능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냉장고가 알아서 식자재 그 상태, 퀄리티를 체크해주고 구매 시점 그리고 폐기 시점까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 세상이 오지 않을까 네. 저는 한번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농수산물 품질에 관한 영역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 영역과 분야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첫 번째 먹거리 특집으로 첫 번째로 이제 농산물 품질 관리사 네.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거를 알려주실지 네. 잠깐 또 스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극비 사항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요청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제가 회를 참 좋아합니다. 네. 제가 고백을 또 했습니다. 네. 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수산물을 품질을 관리하는 예. 수산물 품질 관리사를 3종 세트 중에 이 두 번째로 제가 다음 네. 주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극비를 누설해 주신 강신호 대표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